안녕하세요. 네, 안녕하십니까? 네, 오늘 삼성전자의 실적이 발표가 됐는데 어닝 쇼크라는 평가를 많이 받고 있고 이제 미국에서는 빅테크 기업들의 실적이 줄줄이 발표가 될 예정이잖아요. 그래서 2월을 맞이하는 만큼 우리 투자자분들 어떻게 전략을 세워보면 좋을지 알려주시면 좋겠는데요. 어떤 부분에 집중해야 할까요? 네, 먼저 오늘 삼성전자 실적 같은 경우는 전에 예비치 실적이 먼저 나왔었죠. 그때 나온 게 뭐 한 4조 3천억 정도 영업이익 예상된다라는 얘기였으니까 뭐 그거랑 거의 뭐 흡사한 그 정도 수준으로 나왔습니다. 다만 이 반도체 쪽 이쪽이 좀 상당히 좀 안 좋았는데요. 영업이익 기준으로 저 4분기에 2,700억 정도밖에 영업이익이 나질 않았습니다. 뭐 이거는 뭐 전년 동기에 비하면 전년 동기는 8조가 훨씬 넘어가는 그런 수치였으니까요. 엄청나게 좀 악화된 그런 모습인데 지금 뭐 오늘 삼성전자가 한 2.8% 정도 지금 급락하고 있는 모습인데요. 이거는 뭐 실적에 대한 부분들 이런 부분들 때문이 아니라 시장에서는 약간의 좀 기대감이 좀 있었습니다. 어떤 기대감이냐면 야 뭐 디램 가격 이렇게 떨어지고 실적 되게 좀 잘 안 나오면 이 삼성전자가 어떤 컨퍼런스 콜에서 이 감산 관련되는 그런 뉘앙스를 좀 주지 않을까라는 시장에서는 그런 기대감이 좀 존재하고 있었는데요. 자, 이 부분에 대해서 인위적 감산은 없다라는 뭐 그런 선을 다시 한번 그었어요. 인위적 감산이라는 거는 뭐 투입되는 웨이퍼 수를 줄이거나 아니면 공정을 이렇게 스톱시키면서 감산을 하는 걸 얘기를 하는데요. 뭐 이런 부분들은 시장에서는 또 인위적 감산은 없더라도 자연적으로 공정을 재배치하거나 그러면서 감산되는 내용은 있을 수도 있다라는 뭐 그런 부분들로 조금 시장에서는 그런 기대감도 조금 갖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. 자, 그래서 일단 뭐 오늘 이 시장이 좀 크게 하락한 부분은 그동안 많이 올라왔다라는 거. 그리고 기대했던 부분들이 감산에 대한 그런 언급이 나오지 않았다라는 거. 이런 부분 때문에 좀 시장이 안 좋은 모습을 보였고요. 앞에서 뭐 좀 말씀해 주셨듯이 이번 주에 빅테크 기업들의 실적이 집중됩니다. 전체 S&P 500 기업들 중에 만 23% 정도는 지난주에 발표를 냈고요. 실적 발표를. 이번 주에 한 35% 정도가 집중돼 있습니다. 그중에는 애플, 뭐 아마존, 구글 같은 이런 굵직한 기업들의 빅테크 기업들의 실적 발표도 예정돼 있기 때문에 뭐 시장에서는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그런 내용이다라고 볼 수 있겠죠. 하지만 이 실적 발표보다 더 중요한 거는 파월 의장의 입입니다. 이 파월 의장이 어떤 얘기를 하느냐에 따라서 이 실적 발표에 대한 부분들도 해석도 좀 틀려질 수 있어요. 예를 들어서 파월 의장이 굉장히 매파적인 그런 얘기를 지속을 한다라면 기업 실적이 조금 좀 좋게 예상치보다 좋게 나오더라도 야 이거 향후에 안 좋은 거 아니야? 라는 게 생각이 시장에 영향을 줄 거고요. 만약에 그나마 조금 전에 월스트리트 저널에 팀 라우스 기자가 글을 썼듯이 뭐 연준이 만약에 봄 정도에 이 금리 인상을 중단하는 데 대한 논의를 시작할 것이다라는 뭐 이런 뉘앙스라도 좀 준다라면 이 기업들의 실적이 좀 안 좋게 나오더라도 그럼 향후엔 좋아지겠네라는 그런 기대감이 생길 겁니다. 그래서 일단은 뭐 그런 부분들은 조금 먼저 참고를 하셔야 되니까 우리 시간으로 저 1일 목요일 새벽이죠. 목요일 새벽에 발표되는 그 연준의 성명서 그리고 파월 의장의 입에 좀 주목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. 자, 전체적으로 시장 부분들은 그렇습니다. 1월 달에는 외국인들이 굉장히 크게 많이 매수를 해줬죠. 자, 뭐 거의 뭐 6조 8천억 정도 그 정도를 순매수를 하면서 뭐 최근 들어서 볼 수 없었던 그만큼의 굉장히 강한 순매수를 해줬는데요. 외국인들이 통상 이렇게 한 번씩 좀 들어오면요. 뭐 한 2조, 3조 이런 단위로 한 달에 들어왔을 경우에는 이 매수가 한 달에 좀 그치는 경우는 잘 없었습니다. 한 2달 정도는 이렇게 매수세가 이어지는 모습이 나왔고요. 자, 작년에 7월 달하고 8월 달에 그런 모습이 나왔죠. 7월 달에 한 2조 3천억 정도를 샀고 8월 달에 3조 6천억 정도를 샀습니다. 그리고 10월 달에 한 3조 3천억을 샀고 11월 달에 3조 9천억 정도를 샀는데요.
이때 공통적인 그런 움직임들이 있었습니다. 뭐냐면 첫 달 같은 경우는 대규모 매수한 첫 달 같은 경우는 코스피 시장에서만 매수가 집중이 됐어요. 그런데 그 다음 달로 넘어가면 코스닥 시장 쪽으로도 매수가 들어왔습니다. 좀 작년 같은 경우도 이 코스닥 시장이 똑같은 모습이었어요. 자, 뭐 작년 7월 달에 5,100억 정도를 코스닥 시장에서는 팔았고 코스피 시장에서는 샀죠. 그리고 8월 달에는 이게 3,300억 정도 순 매수로 돌아섰습니다. 그리고 또 대규모 매수가 있었던 10월 달, 11월 달도 마찬가지예요. 10월 달에는 2,577억 정도를 외국인들이 코스닥 시장에서 팔았습니다. 하지만 11월 달에는 또다시 순매수로 돌아섰어요. 자, 우리 1월 달 시장하고도 좀 대입을 해볼 수 있겠죠. 1월 시장에서 외국인들 그렇게 많이 매수를 했고 코스닥 시장에서는 거의 산 게 없습니다. 자, 그러면 2월 달 같은 경우는 뭐 이 외국인들 수급이 코스닥 시장도 어느 정도는 이렇게 넘어올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된다라는 거예요. 그리고 일단 뭐 기술적인 부분들을 보더라도 이 코스피 시장 차트를 보시면 242평선에서 조금 저항을 받는 모습이었죠. 242평선하고 그 다음에 여기 전 고점 그쪽에서 지금 저항을 받은 모습입니다. 자, 그러면 코스피 시장 같은 경우는 좀 여기 당분간은 242평선에서의 저항 그리고 아래에서 위로 올라오고 있는 이 62평선 혹은 22평선에서의 지지. 자, 이렇게 좀 박스권 정도 그 정도 형태로 볼 수 있을 거고요. 자, 코스닥 시장 부분들을 보시면 코스피 시장보다는 좀 좋은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. 자, 뭐 전고점에서 좀 이 저항을 받은 거는 마찬가지 모습이지만요. 자, 이 122평선에서 조금 지지를 받으려는 아래쪽에 받쳐줄 수 있는 그런 구간들이 존재한다라는 겁니다. 그래서 일단 뭐 수급 여건을 보더라도 그렇고요. 1월 달에 이 코스피 시장의 상승률과 코스닥 시장의 상승 뭐 이런 거를 비교해 보면 코스피 시장이 상대적으로 좀 높으니까 2월 달 같은 경우는 이 코스피 시장보다도 뭐 코스닥 시장에 조금 관심을 갖는 전략이 좋을 것 같고요. 코스닥 시장에 관심을 가지라는 얘기는 어떤 뭐 모든 종목에 대해서 다 매수를 하십사 이런 얘기는 아닙니다. 지금 연초 같은 경우는 뭐 그런 것들이 있죠. 감사 보고서 이런 부분들이 나옵니다. 그래서 부채 비율이 높다거나 뭐 실적이 안 나온다거나 이런 부분들은 피하셔야 될 거고요. 작년에 실적이 재작년보다 좋았음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억울하게 떨어진 종목들이 많아요. 자, 그래서 이런 종목 위주로 좀 살펴보신다라면 좋은 결과를 보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.